이거는 11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풀이하면 되지. 네, 풀어줄 테니까 해보자. 자, 11번 정답은 55X, 12번에 4번, 13번은 1번이 3대4, 2번은 15개, 14번이 3번이야. 여기는 뭐 그렇게 없고 이제 120페이지로 넘어간다.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은 두 개지. 1번, 4번, 9번은 8g,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은 5g, 14번에 3번. 질문. 넘어가세요.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은 1번, 5번, 18번은 1대8, 19번에 4번, 20번에 4번, 21번에 3번, 22번은 결과는 오른쪽으로 기운다 아니면 B 쪽으로 기운다 하면 되고, 이유는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3번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24번은 구리대산소는 4대1이고 일정 성분비 법칙. 25번은 산소 6g이야. 그 계산 과정은 알아서 표시하면 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문제는 1번이 5번, 2번이 4번, 3번이 1번이야. 질문. 요거 간단하다. 어떻게 하냐면 가이의 과학식을 XO2라고 했대. 근데 잘 보니까 전체 질량이 44g인데 산소만 32g이지. 그잖아? 그러면 X가 얼마라는 거지? 10이다, 그지? 자, 이제 나와볼까? 산소가 어때? 16이지. 위에 거 절반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11을 더하면 28이야. 아, 그러면 X 한 개에 산소 한 개도 있는 거네. X는 위에 거랑 가나가 같잖아. 12g으로 똑같잖아. 근데 산소만 절반 되거든. 이거 X고 쳐주면 되고. 다른 거 재보겠나 이거? 없나? 자, 없으면 넘어갈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지금 아마 125페이지 여기를 아마 저번 시간에 아마 하라고 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 페이지 또 풀이를 할 테니까 1번의 가로 1번은 2대 1대2, 2번은 기체 반응 법칙, 3번은 가는 30ml, 나는 60ml, 2번은 1대 3대2, 3번은 OXO, 4번에 5번은 분자야. 여기 특별히 내가 없지. 자, 126페이지로 넘어가서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쓰는지도 그동안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테니까, 화학 반응식이란 우리가 거기 나오지. 그런데 다른 걸 한번 써볼게. 자, 만약에 그 밑에 화학 반응식이 하나 나와.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질소 할 때 N 쓰면 안 된다. 되겠냐? 질소는 뭐라고 써야 된다? N2. 수소는 H2라고 써야 되고, 암모니아는 NH3 써야 되지.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더라? 양쪽에 원자의 개수가 맞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질소가 두 개인데 이게 질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더라? 이거 2분의 1 하면 된다 이거. 음기수 맞잖아. 얘는 수소가 두 개인데 이거 세 개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2분의 3 하면 되지. 근데 여기는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N2하고 3H2 화살표 해가지고 2NH3라고 적으면 그만인 거야. 간단하잖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 합방식 이런 거에서 원자 개수 맞추는 게 진짜 힘든가 봐. 무지막지하게 못해. 깜짝 놀라시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화살표가 항상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화살표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하면 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화살표 하는 데도 있어. 요거까지 봐줄 수 있다. 화살표 할 때 여기다 색칠하는 데도 가끔씩 있더라고. 이런 거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뭐 하지 마라 그랬냐면은 요런 화살표 하지 마라. 알겠지? 요런 거 없을 것 같지? 이렇게 쓰는 데 있다. 요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짧은 화살표도 안 된다. 여기냐? 너무 짧은 거 안 된다. 자, 그리고 특히 등호 절대로 안 된다. 알겠지? 이런 거 쓰지 마라. 여기 있는 요거를 쓰면은 일단 내가 나중에 이거 화반식 막 쓰고 있는데 요런 걸 썼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일단 뒤통수한테 탁 때릴 거야. 그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초딩이고 필요 없어. 그냥 쳐박고 시작하는 거야. 때리는데요 하면 한 대 정한다. 알겠지? 쓰지 마라. 내가 혹시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화살표 쓰지 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다른 뜻? 이거는 요 화살표는 뭐한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뀐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 화살표 왜 짧게 쓰지 말라고 했었더라? 여기다가 뭐가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그런 적어야 되는 내용들을 써야 되는 화학 반응식들이 상당수 되는데 중학교 내용에서만 이걸 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못 적어. 근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화살표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지만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항상 반응물이고 오른쪽은 항상 생성물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놈도 하나 봤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암모니아를 적긴 적었어. 그런데 옆에 칸이 부족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기 이제 뭘 적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적는 데가 있더라고. 뭐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나한테 따지는 데가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겠지? 반응물은 항상 왼쪽, 생성물은 항상 오른쪽에 돼 있어. 그렇다고 문제는 나중에 배워.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화살표가 없느냐? 있어. 있는데 얘의 뜻은 뭐냐면 생성된 물질이 다시 반응물로 바뀐다는 의미지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내용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돼. 어떻게 해라?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는 더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 요 플러스는 뭐다?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결합한다. 또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로 뭔가가 또 적혀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플러스는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생성물이잖아. 그래서 뭐와 뭐가 생성된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져.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는 물질만 적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적기도 해. 뭔지 알겠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이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C와 D가 생성된다. 이러면 여기서 이 에너지는 뭐다?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D가 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는 A하고 B가 반응을 했는데 C와 D가 생성되면서 여기에 E가 적혀 있어. 그럼 뭐냐?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플러스 돼 있는 거는 더한다라는 의미 그 한 개를 가지고 몽땅 다 접근을 하면 병신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잘 기억해놔. 이 화학식 쓸 수 있어야 돼.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되고, 화학식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온식도 써야 되고, 이렇게 많지 그지? 그래서 거기 이제 이름만 나왔을 때, 한글 이름만 나왔을 때 내가 화학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126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수소부터 산화구리까지 쭉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면 된다? 개수만 맞추면 돼.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탄소, 구리, 철, 마그네슘 같이 금속이거나 고체인 물질들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녀석들은 뒤에 숫자가 안 붙어 있다. 자,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서 적어주면 돼. 그러면 이 단어는 끝나는 거야. 좀 많이 뭐 여러 가지 할 건 없어.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한번 지금 한번 해봐야 될 게 있는데 128페이지 한번 펴봐. 128페이지 밑에 보면 유제 문제가 두 개가 있다. 그 유제 문제 두 개를 지금 완성시켜 보는 거야. 하나는 개수만 완성시키면 되고 하나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야 돼. 지금 해봐. 지금 좀 이따 풀이할 거니까 지금.
준비야. 아이고 저런 씨. 초딩 자식들. 요거 유제 문제 두 개 풀이하면 될 거죠. 자, 유제 1번. 요거 1번은 1, 2, 2 들어가면 되고 2번은 2, 1, 2 3번은 2, 1 4번은 1, 2, 1, 1 들어가면 된다. 생각보다 개수 맞추는 건 간단하다. 못하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지. 유제 2번은 우리 수소와 산소를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EH2 그래서 EH2 플러스 O2라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탄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생이지. CO2야. 이건 개수 자체가 없어. 수소 연소 H2하고 Cl2가 반응을 해서 EHCl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테인이지. CH4하고 EO2 해서 CO2하고 그 다음에 EH2O 적으면 끝이야. 이 정도는 이제 적을 수 있어요. 두모 적으면 바로 틀려. 내가 두모 쓰지 말했지. 이 자식아.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 12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요 뒤에 어디까지냐면은 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 131페이지까지가 이제 숙제로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근데 이게 지금 좀 이걸 지금 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내신 할 거거든. 다음 주부터 내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127페이지부터 그냥 지금 시간 조금 있을 때 이거 그냥 지금 해야 돼. 12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31페이지까지.
낮게 가는 느낌인데 그지? 나머지는 숙제를 좀 해주면 돼.
경준이 자리 바뀌었는데? 진짜? 수표 영상. 자, 이게 좀 어렵다 얘들아. 내가 조금 사실 너무 깊이 했나?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 조금 빼도 되는데. 자, 어디냐면 숙제는 잠깐만 어디였지? 여기 뒤에. 105페이지 맞지? 맞지 105페이지 6번. 성훈아 이해돼? 준아 이해되니? 지금 어려움인데 지금 자 어려워 들어. 자 6번에 페이지 105페이지에 6번에 OOXX 7번에 1번부터 1대1 2번에 1대2 3번에 1대2 4번에 1대2 다른데 있대? 자 8번에 4400줄 9번에 OOXX 10번에 500Wh 와트시 와트아워 와트시 상관없어. 둘 다. 그 다음에 뒤에 자 유제 3, 4번 페이지 107페이지. 자 유제 3번에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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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대2 2번 1대2 유제 4번에 1번이 2대1 2번도 2대1. 자 그 다음에 뒤에 전기에너지 109페이지 12번부터 맞지? 페이지 109페이지 12번에 1번 12번에 1번 13번에 5번 14번에 2번 5번 15번에 1대 2대 3 뒤에 16번에 120줄 17번에 2번 18번에 5번 19번에 4번 20번에 4번 5번 21번에 5번 22번에 1056 와트시 23번에 1번 24번에 1번에 2.25 2번은 5A 3번은 그치 2A. 자 25번에 1번이 300줄 2번이 5W 26번이 1A 순서대로 1A 1번 1A 2번이 100옴 3번이 그치 50W씩. 자 업에 1번에 5번만 하라고 2번 하지 말고 2번에 우리 종교는 생각 안 나와. 아니 안 해. 아예 안 해. 하지도 마. 자, 그다음 질문하면 돼. 질문. 24번? 자, 24번. 자, 24번. 자, 24번에 자, 이게 값이 있나 없나, 숫자가 들어가 있나 없나, 이게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 11V, 1옴, 2옴, 3옴. 자, 여기 1옴, 2옴, 3옴, 그 다음에 11V. 자, 숫자가 다 들어있으면 무조건 전체 저항부터 구하는 거야. 근데 전체 저항을 해석할 때는 이 병렬부터 먼저 해결. 그러면 병렬하면 더곱이 쓰면 돼, 더곱. 더한 거 5, 곱한 거 6. 그러면 얘 둘이 합치면 5분의 6. 즉 1.2옴이야. 근데 1.2옴이랑 1옴이 진열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냐면 2.2옴. 그렇지? 2.2옴. 1점이 다르게. 그치? 자, 2번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자,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거든. 그럼 전체 저항이 2점이지. 전체 전압이 11이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5A예요. 그러면 이 전체 전류가 여기 출발한 거야. 여기 긴 쪽이 불렀으니까 이쪽으로 5A 출발한다 치죠. 그렇지? 이쪽이 이쪽 맞나? 맞지. 자, 그럼 5A 가자. 그럼 여기도 몇 암페어? 5A. 자, 그런 다음에 푸는 방법 잘. 내가 전압 방구하고 하고 싶으면 자 여기 전류가 와서 이제 길이 두 길이 있어. 이제 나눠 들어올 거야. 근데 저항이 2대 3이잖아. 그럼 전류는 3대 2야.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으로 적게 가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그렇지? 3대 2니까 5A 중에 5분의 3은 이쪽으로 가고 5A 중에 5분의 2는 이쪽으로 가. 그럼 얘는 뭐지? 3A 여기는 2A. 그치? 그래서 여기 뭐가 됐으니까 여기 답은 2A. 3번 답은 2A. 이렇게 해도 돼. 전압을 구할 수도 있어. 전압을 해도 돼. 여기 전압이 5V. 그럼 11V인데 여기 전압이 6V 돼야지. 그럼 여기 6V, 여기 6V.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 구해도 돼. 되니? 됐어. 또 다른 거. 15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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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번에. 자, 세 개가 직렬로 돼 있어, 병렬로 돼 있어. 직렬이지. 그러면 직렬일 때 발열량은 자, 근데 있잖아. 문제에서 보면 같은 시간 동안 발열량이거든.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볼 거고. 자, 우리 발열량과 관련된 공식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발열량 공식이나 전기 에너지 공식이랑 똑같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곧 발열량에 비례하거든. 공식이 뭐냐면 IVT I 제곱 RT R분의 V 제곱 T. 자, 내가 이거 세 개 했나? 그렇지, 세 개 했지. 자, 그러면 그치? 자, 근데 같은 시간이니까 어차피 T는 다 똑같아. 이게 시간 다 똑같아. 그럼 이 세 공식 중에 뭘 선택하게? 직렬일 때 가운데 걸 선택하면 제일 편해. 자, 직렬일 때 가운데 걸 선택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있는 전류가 다 어때? 다 같아. 직렬은 다 똑같아. 그러면 얘가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요 값이 다 똑같아. 그럼 시간도 같아. 그럼 뭐지? 저항의 비례. 그럼 저항이 1대 2대 3이지. 그럼 발열량도 1대 2대 3이지. 끝. 그 다음 16번. 자, 16번 뒤에 16번에 자, 오른쪽 그림같이 100Oh의 저항이 연결된 회로에 전류의 눈금이 100mA하고 2분. 근데 초로 바꿔야 돼. 2분이면 120초야. 자,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공식을 일단 적어볼게. 여기 있네. IVT, I 제곱할까? 그럼 저 공식 중에 뭐를 선택할까 하잖아. 그러니까 V를 구해도 되는데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어? 주어진 정보가 시간 나와 있고 저항 나와 있고 전류 나와 있네. 그럼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야. 자, 그렇지? 100mA는 몇 암페어지? 0.1A. 그럼 0.1을 암페어로 바꿔. 0.1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105mm. 시간은 120초야.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요게 0.01이고 100이니까 요거 둘 곱하면 1이거든. 그럼 얘만 그렇지? 얼마? 120 단위는 줄. 그렇지? 자, 그 다음 없니? 17번? 20번? 21번? 21번에 이거 저항 구할 수 있겠어? 얘들아? 220V에 44W 이런 거. 얘들아, 업의 1번은 괜찮아? 세훈아 괜찮아? 괜찮아? 세훈아 이거 안 해도 어려워. 세훈아 질문 안 하니? 뭐 질문 아니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26번? 다 어려운데. 애들이 어려워하던데. 내가 질문 안 할 줄 알고 내가 그렇지 준비를 또 아이고 무슨 한성가고 문제나 같이 풀자. 자,
미안하다, 그치? 자,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나랑은 상관없어요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어려운 문제. 자, 이거 하나 풀어보면 습지. 자,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중3들 그 과거 중간에 중3 시켜보면 맞추니까 그렇지 한 3분의 1?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 일단 전구가는 100V 50W, 전구나는 100V 100W. 그러면 전구가의 저항을 구해야 돼, 얘들아. 100V 50W짜리 놈의 저항 어떻게 구한다고? 요게 P야, 요게 V야. 그럼 I가 얼마냐면 여기다가 100에다가 0.5를 곱해야 50이잖아. 그럼 0.5A지. 0.5.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럼 I가 0.5고 V가 100이면 저항 R은 뭐 0.5분의 100이지, 그렇지? I분의 V, I분의 V. 그래서 얼마? 200이. 그러니까 가는 200ohm짜리 전구인 거야. 저항이 200ohm짜리 전구. 그럼 나는 몇 ohm짜리지? 100V 100W. 이제 구할 수 있겠지? 100V 100W. 1A잖아. 1A 100V니까 저항이 몇 ohm? 얘는 100ohm짜리.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문제가 이거야. 자, 1번에 두 종류의 전구 한 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다. A, B를, 그치? 자, A와 B가 있어. 뭐 A가 뭐 플러스 B면 B가 마이너스 B겠지, 그치? 자, 그럼 PQR에 어떻게 연결하면 가장 밝겠나? 얘들아, 이런 거야. 이번에는 건전지가 하나야. 전구는 두 개야. 한 개 써도 된대. 가장 밝게 연결하는 방법은 어느 건지.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공식? 자, 밝다 안 밝다의 기준은 뭐라고? 전력 P를 산다. 그럼 전력 P와 관련된 공식을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지어 짜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는 공식이 이 세 개밖에 없어. 아니, 이 세 개만 돼. 그럼 이 세 공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내가 저항을 알고 있어. 근데 건전지는 한 개야. 그렇지? 그러면 어떤 공식을 쓸까? 몇 번째 공식? 세 번째. 그렇지? V는 정해져 있잖아. 1.5V잖아. 그러면 P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저항 R이 제일 작은데 분모 있으니까 둘이 반비례니까 저항이 제일 작아. 그러면 저 두 개를 연결할 때 저항이 제일 작게 제일 작게 하는 방법은 뭐지? 한 개만 쓰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저항을 제일 작게 하려면 이 둘을 가지고 저항을 제일 작게 하면 요거 한 개만 쓰면 200ohm, 요거 한 개만 쓰면 100ohm. 근데 얘를 직렬로 연결하면 몇 ohm? 300ohm. 근데 얘 둘을 병렬로 연결하면 몇 ohm? 빨리 안 되잖아. 빨리 해야지. 뭐라고? 3분의 200. 더한 거분에 곱한 거. 더한 거 300, 곱한 거 2만. 이게 빨리 된다니까. 더보기를 쓰면 빨리 돼. 그럼 3분의 200이야. 그럼 자, 200, 100, 그치? 300, 3분의 200. 제일 작은 거야. 3분의 200. 그치? 그러면 3분의 200이 되게끔 연결하면 돼.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 둘을 병렬로 달아야 되거든. 그럼 병렬로 다는 방법. 근데 요까지 알고 모르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방금 병렬로 달아야 돼. 그럼 병렬로 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건전지가 있어, 건전지가. 그치. 건전지 A다 치자. 여기 A, B. 어떻게 연결하면 돼? 요 하나 병렬로 달아야 된다며. 그치? 그러면 요 둘을 연결해서 요 하나를 달고, 나머지 얘를 어디로 하면 돼?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를 B에 연결. 이게 병렬연결이야. 그러니까 P와 Q를 동시에 A에 연결하고 R을 B에 연결하고 P와 Q를 A에 연결하고, 그렇지? R을 B에 연결하고. 됐어?
자, 그 이번에 뭐 맨날 하던 거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게 이거잖아. 그러면 봐봐, 저항은 내가 공식을 R분의 V 제곱을 쓸 거야. 그럼 P는 R분의 V 제곱을 쓸 거야. 근데 V는 정해졌어. 그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가, 그렇지? 가장 어두울 때는 저항이 제일 클 때. 매도. 아니, 둘이 진열로 닮는 거지. 300. 근데 가장 밝을 때는 뭐지? 밝을 때. 이거 아까 3분의 200옴이죠. 그러면 그때, 이때 전력은, V가, 이때 전력은 300분의 V 제곱이고, 이때 전력은 3분의 200분의 V 제곱. 그러면 가장, 그치? 밝을 때는 가장 어두울 때 몇 배래야 되냐? 뭐 그런 거 아니야? 가장 밝을 때 가장 몇 배니? 자, 그러니까, 그치? 자, 요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니 이거잖아.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300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200분의 3이 되니 이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 여기 양변에 뭐야? 이제 300을 곱하면 되겠네. 여기, 자, 양변에 여기다 300 곱하고 여기 300 곱하면 돼. 그럼 동그라미는 얼마야? 200분의 3 곱하기 300이거든. 답은, 그치? 2분의 9배. 4.5배. 그렇지. 이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지.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게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오는데 얘들아 중학교 과정에 직영역 병렬이 안 나와. 그렇지? 아니 직영역 병렬 나오는데 그거의 전기 에너지나 절벽 구하는 문제는 원래 공식 안 나와. 이제 어려운 문제만 나와. 공식적으로는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알겠지? 자. 아이고 그래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주문하지마. 자 아무튼 이런 문제다. 하나 보시고 자 이제 뭐 하면 돼? 전위한 자기장. 그렇지. 그럼 테스트를 기말고사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까먹지 않나? 맞지? 기말고사 끝나면 머리가 리셋돼 와가지고 그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테스트 한다 그러면 어이씨 이러면서 저 하루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어쩔 수 없네요. 전기만 테스트 할까? 그렇지. 전기만 테스트 하는 거는 어때? 너희들 생각 어때? 승찬아 어때? 생각 좀. 그냥 전기만 테스트 하고.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전기만 테스트하는. 그치 테스트는 너 시험이 다 24일이지? 24일이 제일 빠른가? 시험 중학교 24일? 아니 20 며칠이지? 그 근처지 그래? 저 22. 20. 그래. 어느 학교가 20이 돼 있는데 장경중학교구나. 계룡중학교도 22지 맞지? 23? 22, 23. 시험 치기 3주 전에 시작하거든, 내신을. 3주 전이면 6월 1일이니까, 이거 안 되네. 다음 주에 시작해야겠네. 그러면 테스트는 시험 끝나고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다. 자, 테스트는 시험 끝나고. 근데 한번 좀 살리고 좀 복습 한 번 정도 하면 또 금방 또 생각나. 괜찮아. 그치? 테스트를 시험 끝나고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전기와 자기거든. 자, 전기와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파트를 잘 보면 핵심은 있잖아. 그치? 자, 극성멀티라이트가 멈춰있는 거, 움직여. 전류가 있어. 전류가 있으면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다. 그게 오멜 법칙. 근데 이게 저항을 직렬 연결하는 게 있었고 병렬 연결하는 게 있었고 혼합 연결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렬 연결. 자 직렬일 때는 어떻게? 그냥 둘이 더해주면 되고
병렬일 때는 분의 1로 되는데 더한 거를 곱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라는 게 있었거든. 전기 에너지는 결국은 요거만 알면 돼. P는 IV, I제곱을 R분의 V죠. 직렬일 때는 이 공식을 써. 왜? 전류가 같으니까. 그래서 저항 비대로 밝게 나와. 근데 병렬일 때는 이 공식을 써. 그렇지? V가 같으니까 저항의 B에 반비례. 근데 어떤 문제를 줘. 그러면 이 세 개를 쓰고 셋 중에 하는데 거의 잘 모르겠으면 이거 쓰면 돼. 아니 잘 모르겠다 하면 다 알고는 되지. 뭘 쓰지? 왜냐면 문제를 보면 대부분 아까 문제처럼 저항을 바꾸거나 건전지를 바꾸거든. 이게 건전지를 한 개에서 두 개 늘렸다면 V가 증가한다. 그치? 근데 내가 저항을 직렬로 다른 데가 병렬로 다른 데 그러면 R이 바뀐다. 그래서 다 이거 쓰면 웬만하면 다 이거야. 그런 종류의 문제들. 알겠지? 참고로 하시고, 자, 이제, 나중에 복습, 그치? 한 달 뒤에 다시 복습할 때 다시 얘기하고, 자, 이제 자기야. 전기와 자기거든. 그래서 옛날의 과학자들은 전기와 자기가 따로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그치? 자기는 N극과 S극이잖아. N극과 S. 그럼 선생님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게 서로 다른 거라 생각했어. 근데 결국은 이 자기도 전기에서 나온다라는 게 주제야. 그래서 제목이 전류에 의한 자기잖아요. 전류가 전기거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를 관련된다. 자기는 N과 S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있는 거지.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기에 의해서 또 전기가 생겨. 그게 이제 다음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자기가 생기면 자기도 전기를 생겨. 그래서 그거를 파동을 했을 때 전기에 생기는 파동을 전기파, 자기의 그 자기파. 그럼 얘들아 합쳐서 뭐지? 전자기파. 그렇지? 줄여서 전자파.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의 전자는 전기고 자자는 자기야.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함께 붙어 있어. 그치? 그게 발견된 게 최근이야, 최근.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와 자기가 따로였지만 이제 자기가 전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걸 이제 중학교 파트에서 이제 넣은 거거든. 자, 그러면 먼저 자기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치? 자기장이 뭐니? 자, 이제 저기장을 이제 자기장을 영어로 매그네틱, 아는 나누니까 쓴다고 했어. 매그네틱 필드야. 자, 매그네틱 필드. 근데 자기장을 또 영어 단어로 M 쓰려니까 M 쓰려니까 질량 그림이거든. F 쓰려니까 뭐야? 힘도 F인데. 그럼 뭐 쓰지? 그래서 과학자 이름을 따서 B라고 써. 자기의 영향을 준 과학자 중에 비오사마르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B. 단위는 있잖아, 얘들아. 단위는 T라고 써. 이게 자기장의 단위. 얘들아, 이게 자기장의 단위도 사람 이름이야. 테슬라. 진짜로.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테슬라. 자기장의 단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사람 이름이잖아. 에디슨도 사람 이름이고 테슬라가 사람 이름인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 이름은 이제 자기장의 단위로 써. 이제 자기장은 이제 B이고 단위는 테슬라. 알겠지? 그렇지? 그치? 테슬라 자동차 나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어. 한 30년 전부터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였어. 그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은, 그치? 정의가 뭐냐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뭘까? 전기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얘들아, 무슨 장자가 붙어있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어.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마찰장이라는 건 없어, 얘들아. 탄성장이라는 것은 없어. 그치? 얘들아, 장자가 붙는 거는 다 뭐지? 접촉하지 않아도 생길 때 생겨요.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그 힘이 작용할 때를 우리는 장자를 했죠. 중력은 떨어져 있어도 생겨.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떨어져 있어 생기지. N과 S가 떨어져 생겨. 근데 마찰은 붙어 있어야만 생깁니다. 그치? 탄성력도 용수철을 잡고 당겨야 돼. 그러니까 동소철을 잡고 그러니까 그치? 마찰력, 탄성력 이런 거는 접촉해야 되는 거고 자기력, 정기력, 중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무슨 장입니다.
그치? 자, 그래.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방향은 뭐지? 나침반의 앵글. 자, 이게 방향은 우리가 뭐지? 어떻게 하냐면 자석이 있어요. 자석. 여기가 N극이고 S극. 그러면 자기장은 뭐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 나침반의 N극을 두면 어디가 N극이? 여기가 N극, 여기가 S. 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 두면 어디가 N극, 어디가 S? 여기가 N, 여기가 S. 그치? 여기 두면 마찬가지로 NS. 여기 두면 NS.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장은 N에서 나가서 이제 S로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겠지. 아이고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자, 내가 이쪽 아니 그래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책에 자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런 거지 나침반. 여기 나침반 N극이 가리키. 그치?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그런데, 그치? 양극으로 가수 세다 하면 이건 다 초딩들도 다 아는 거고, 그 밑에 이런 선을 화살표로 그린 걸 자기력 선이라고 그러거든. 자, 근데 이 자기력 선을 잘 볼게.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오케이. 알겠어.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자,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얘들아, 만약 선을 이렇게 그려봐. 이거는 중간에 끊어진 거잖아. 그치? 근데 끊어지거나, 그치? 뭐냐면 교차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 요 안에 내부에도 어때?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있다. 안 그려놓은 거지, 있다. 왜? 교차하거나 서로 끊어지지 않는 데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그치? 도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계속 있어. 이게 하나의 폐곡선을, 닫힌 곡선이야. 그러면, 요 내부에도 있잖아.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부는 어디서 어느 방향인지 보면 S에서 N. 근데 봐라.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N에서 S라 하잖아. 그치? N에서 S라 해. 그러면 자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야.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했지. 그럼 애들이 이거. 그럼 선생님 나침반의 N극을 나침반을 여기 딱 두면 어디가?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나침반의 N극이 여기가 N극. 그럼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리키니까 나침반의 N극이 여기가 N극.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리키니까 여기가 N극이 S. 자 이제 문제 내는 거야 얘들아. 자 이 자석 중간을 파. 자석 중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침반을 이렇게 넣었어. 그렇지.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일까? 답은 얘들아 뭐라고? 자기장은 서로 끊어지지 않고 교차되지 않는 데 있으니까 그치 뭐지? 여기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댔어. 있다. 그럼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의 방향을 화살표의 머리가 나침반의 N극이다를 가지고 해야지. N이니까 여기 N극이니까 여기 S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자, 대표적으로 예전에 문제로 학교에서 학교 내신으로 문제 나왔는데 지구 자기장이 문제 나왔어. 그치? 예전에 계룡중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지구가 자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자. 물론 지구는 자석이 아니야 얘들아. 지구는 다른 이유로 자기장이 되는 거야. 자석으로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이게? 그래서 우리 나침반을 두면 어디를 가리켜?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이쪽을 가리키잖아. 맞지? 그러면 화살표 머리가 이쪽을 가리켜.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맞아? 그러면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이야? 밑에가 N극이고요. 화살표가 출발한. 위에가 S. 거꾸로 써서 많이 틀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지구 내부에 핵이 있는데 핵 안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킬까?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 여기가 N극. 알겠지?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지구 안은 자석은 아니지만 자석이 있다면 저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구 주위의 자기장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왜 생겨요? 그것도 결론이 뭐야? 전류에 생긴 자기장. 그러면 지구 내부에 전류가 흐르나요? 그래. 그치? 그래가 답이에요.
그럼 감전대가 춥나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전류가 흐르고. 자, 그러면 그렇지. 이걸 할까? 이걸 하는 게 낫겠지. 딴소리를 지문 내부의 자기장은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해주고, 자, 밑에 거를 진도를 먼저 나갈게. 진도 나가야 그치, 얘들아, 집에서 그치,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숙제를 하겠지. 자, 뭐냐면, 자, 이제 자기장은, 자, 일단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고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는데 사실은 뭐다? 내부에는 뭐다? S에서 N으로 가는 게 있어. 내부에서는, 그치, 내부에서도 자기장이 있다. 그치? 근데 그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으로 판단. 자, N극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자기장을 B라고 할게. 전류를 I라고 하죠.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고, 그치? 그게 1번, 2번, 3번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직선 전류. 내가 직선 전류를 하나 딱 이렇게 이렇게 I라는 직선 전류가.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오른손으로 그려야 돼, 얘들아. 왼손 쓰면 안 돼. 왼손 쓰면 무조건 방향이 틀리겠다. 무조건 오른손이야. 물리나 과학에서는 왼손을 절대 안 써. 아니, 왼손을 그렇지 안 써. 그냥 오른손 다 써. 오른손. 그렇지? 왼손 쓰면 얘들아 무조건 다 오른손이야.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엄지손가락이면 자기장이 내 손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자기장이 이제 내 손가락을 가리켜야 돼. 아이고, 손가락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가리킵니다. 얘들아, 여기가 엄지손가락,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전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그러면 나침반을 두면 어디가 N극이냐면 하살표 머리만 따르면 돼. 여기 나침반을 뒀어. 어디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 나침반을 뒀어. 어디가 N극? 여기가 N극. 하살표 머리만 따라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의 하살표 머리, 자기장의 머리만 따라가면 돼. 자, 그럼 방향은 끝났고. 자, 이제 크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겼지. 자기장은 크기는 공식이 우리 책에 보면 세기가 있거든. 세기. 전류가 셀수록 세고 거리에 가까울수록 세다. 이게 고등학교 가면 공식으로 돼 있어요. B는 K 곱하기 R 분의 R. 이렇게. 끝이야. 방향은 이거 오른손으로 했고 R이 거리야. 그치? I가 전류야. K는 상수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A점, B점이 있어. 누가 더 자기장이 세니? 당연히 가까운 게 어때? 가까운 게 더 크지. A가 됐어. 그럼 몇 대 몇이니? 이거야. 거리가 몇 대 몇이지? 1대 2잖아. 그러면 그치?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자기장은 2대 1인 거지.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어렵게 내면, 자, 얘들이 뭘 틀리냐면, 자, 이렇게 세 점을 줘. A, B, C. 자, 거리는 똑같아. 그럼 얘들아, 거리가 몇 대 몇이지? 1대 2대 3이잖아. 그럼 자기장은 지금 몇 대 몇? 3대 2대 1을 쓰면 안 된다고. 1대 2대 2대 3의 반비례는 뭐라고?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 답이야. 그러면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야. 얘들아, 양면에 6을 곱해야 돼. 6대 3대 1. 알겠지?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이거. 고등학생들도 1대 2대 3의 반비례를 3대 2대 1로 써서 틀리구나. 중학교에서 이게 이런 스타일로 3개짜리가 문제 나와서 반비례 1대 2대 3의 반비례 쓰는 게 이제 어느 중학교가 많이 내냐면 신중학교가 많이 내. 신중학교. 경험상 신중학교가 항상 반비례를 1대 2대 3 그리고 반비례 쓰는데 3대 2대 1이 보기에 있어. 그럼 애들 그거 찍는 거야. 그치? 얘들아 6대 3대 2다. 자, 그것만 조심하면 돼. 방향은 오른손으로 하면 돼. 자, 두 번째 이제 무슨 전류? 원형 전류. 자, 이제 직선 전류 있지. 그럼 이제 원형 전류. 그 원형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이 생겨. 자,
그러면 전류가 오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원형 전류는 자 원형 전류는 자 원형 전류가 이렇게 만약에 자 이렇게 판이 있고 이렇게 원형 전류가 흘러. 이렇게. 자 원형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아까 전에 얘가 전류면 얘가 자기장이었지. 그럼 원래 얘도 얘가 전류면 이게 자기장이야. 근데 이게 좀 귀찮아. 그러지 말고 원형부터 원형하고 코일은 이걸 전류로 해. 똑같아. 둘이 90도만 유지하면 돼. 오른손 쓰고 90도 유지하면 돼.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이야. 다시. 자 직선일 때는 얘가 전류고 얘가 자기장. 원형일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류로 해. 이걸 오른손 쓰고 이걸 전류면 이게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이 어떠냐면 이렇게 나와요. 튀어나오잖아. 근데 자기장은 뭐랬냐면 끊어지면 안 돼. 그럼 어때? 다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 반드시. 다시 들어가는 게 있겠다. 자 그러면 나침반을 한번 더 볼게. 자 나침반. 여기 나침반을 넣었어. 어디가 N극이지?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N극 여기였어. 자 그럼 여기 나침반을 넣었어. 어디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였어. 여기 나침반을 넣었어. 여기 N극 여기였어.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리시오가 나와. 그리시오. 그렇지? 요 그리시오 이게 문제 뭐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요거 기억, 니은, 디귿, 그리시오 아니면 고르시오. 고르면 돼. 자 화살표 머리 이거 따라가면 만약에 여기 물어봤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 화살표 머리가 이쪽으로 가리키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가 있네 여기 있어. 뭐 수치 그냥. 자 방향은 이래. 크기는 세기는 공식으로 하면 돼. K 프라임의 R분의 R. 이게 뭐냐면 이 프라임은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여기는 상수만 달라지고 공식 똑같아. 근데 얘는 반지름. 그렇지. 얘가 전류.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고 반지름이 크면 자기장이 약해져.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가 그렇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코일이야 코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일 가로 열고 솔레노이드라고 불러. 솔레노이드. 요 단어를 써. 중학교 과정에서 써. 이렇게 써. 솔레노이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다지. 이렇게 전류가. 자, 이거 쉬워요. 전류가 이제 오른손. 자, 왼손 쓰면 안 된대서 왼손은 쓰면 안 돼. 그렇지? 오른손으로 이게 뒤에서 앞으로 봐봐. 이게 뒤에서 앞이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가면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지. 근데 한 번 나간 건 다시 돌아와야 돼. 한 번 나간 건 돌아야 돼. 이게 자기장은 그렇지? 끊어지면 안 돼. 자 그러면 나침반을 두면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있어? 자 여기 화살표 머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네. 여기가 N. 자 화살표 머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네. 여기가 N. 자 화살표 머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네. N극 있어. 그럼 만약에 요 안에 두면 어떨까? 여전히 똑같아. 화살표 머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지. 여기가 N극 있어. 그렇지? 이렇게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면 방향 끝이야. 즉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 방향과 같아요. 끝이고. 그러면 방향 물어봤으면 이제 뭐 물어보겠노? 그치? 세기 물어보겠지. 세기 공식은 얘는 세기 공식 B는 K2 프라임. 이건 신경 쓰지 마. 그치? 일단 근데 신경 안 쓰면 세기 왜 써요? 아니 쓰는 이유가 또 있어. 뒤에 한 번 쓸 거거든. 그래.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자, NI야, NI. 자, N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과학에서 이제 N이 있고 요 N이 있어 얘들아. 소문자고 얘는 대문자야. 소문자고 대문자인데 대문자에는 보통 그냥 가문수야. 그러니까 코일이 있으면 이게 몇 번 감았냐를 따지는 거거든. 몇 번 감겨져 있는. 근데 소문자에는 길이당 가문수야. 길이당 가문수. 아니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똑같이 보이는데 자 이거를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안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저게 길이가 나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길이가 1m야. 그럼 얘는 막대기가 2m. 자, 얘는 100번 감아져 있어. 얘는 200번 감아져 있어. 그러면 감은 수는 얘가 많은데 길이랑 감은 수는 어때? 같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2m에 200번은 1m에 100번과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 자,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이 세지는 건 알겠어. 그치? 그럼 요게 뭐지? 길이당 감은 수가 많으면 어때? 그치? 세지지. 자기장이 세져. 길이당 감은 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럼 봐봐. 1m에 100번 있고 1m에 200번 있어. 그러면 길이당 감은 수는 1m에 200번이 더 크거든. 그러면 1m에 200번이 길이당 감은 수가 더 커. 그러면 길이당 감은 수는 결국 뭐지? 촘촘한 정도야. 그러니까 촘촘하게 감을수록 감을수록 어때? 길이당 감은 수가 커져. 자, 이거를 물어봤어. 어디서 물어봤냐면 경남과학고에서 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요걸로 질문했거든. 아니 나중에 뭐지? 요거 뭐지?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이 세져. 왜냐면 전류가 많아지면, 그치? 전류가 많아지면 그 전자의 운동이 더 빨라지거든. 그러면 전자의 운동에 생기는 자기장도 더 많이 생기는 거. 요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돼. 근데 물어보는 거야. 왜 촘촘하게 감는? 즉, 각 길이당 감원수가 증가하면 왜 자기장이 세지지? 이렇게 질문했어. 그치? 그런 거 질문해. 얘들아, 그런 거 질문해. 그치? 학교 내신은 그런 거 질문 안 하지. 그런 거를 질문한 게 아니고, 그치? 몇 번 감원수가 2배면 커진다. 이것만 알면 돼.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촘촘하게 감으면 봐라. 내가 있잖아. 듬성 감. 그럼 요 사이가 비어 있잖아. 그럼 자기장이 사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거든. 그럼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져. 듬성. 근데 이걸 촘촘하게 감잖아.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동글동글 생기는데 여기에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적. 그러니까 그치? 길이당 감원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치? 코일 간에 그치? 새어나오는 자기장이 작아져. 그러면 새어나오는 게 작잖아. 그러면은 그치? 이쪽으로 나오는 게 적으면 한쪽으로 가는 게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커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류가 똑같이 그러잖아. 전류가 똑같으면 자기장도 똑같이 생겨. 근데 촘촘하게 감으면 그치? 늘찍늘찍한 것보다 밖으로 세우는 양이 줄어들어. 그럼 한쪽으로 가는 양이 많아져. 그래서 자기장 세기가 세지.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니까 길이당 감수는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생각하고 촘촘하게 감으면 그치 가격이 없지. 그럼 밖으로 세워나가는 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이런 거를 물어봤고 그치 애들이 당황했었다. 그치? 작년 선배들이. 자 114페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전자석은 다음 시간. 그럼 숙제를 얘들아. 그치? 113페이지 4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어디 하시냐면 117 118에 11번까지야. 11번까지. 12번은 전자석이니까. 얼마 안 되나? 얼마? 짧게 배우면 돼, 짧게. 어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